도망쳐 보시게.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으니. 그 말이 등 뒤에서 떨어졌을 때 유나는 이미 알았다.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걸. 그래도 뛰었다. 살고 싶었으니까. 서두르지 않는 발소리였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 봉인된 서찰을 보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처음부터 오늘 밤 야간 당직을 자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다. 돌계단 모서리가 나타났다. 유나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려 몸을 기울였다. 그 순간 발목이 잡혔다. 강철처럼 단단한 소나기였다. 발목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힘으로 틀어쥐었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꼬꾸라졌다. 얼굴이 그대로 돌바닥에 처박혔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입술이 찢어졌다. 유나는 쓰러진 채로 숨을 몰아쉬었다. 돌아볼 수 없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보면 확인이 되어버리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왔다는 걸 눈을 마주치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리.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올려다보는 눈엔 눈물이 고였다. 핏기 없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남자는 웃었다. 입꼬리만 아주 조금 올라가는 종류의 웃음이었다. 좌승지 강희현. 달빛조차 들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는 마치 관아에서 문서를 결제하는 것처럼 차분한 얼굴로 서 있었다. 흐트러진 것이 없었다. 숨도 하나 거칠지 않았다. 쫓아온 흔적이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 눈이 유나를 내려다보았다. 차갑게 식은 눈이었다. 필요 있지. 그가 허리에서 칼을 뽑았다.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얼굴로 그는 칼을 들었다. 내가 본 걸. 그가 말을 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기억하면 곤란하거든. 유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이상하게도 죽는 순간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칼이 내려왔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다. 그날 밤 도망치던 궁녀 하나는 궁의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름도 흔적도 남지 않았다. 야간 당직 명부에서 지워졌다. 머물던 방은 다음 날 새벽이 오기 전에 깨끗이 정리되었다. 쓰던 물건도 없어졌다. 아침이 되었을 때 서유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처리되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그 여자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과 저와의 행복이 피어나는 사랑입니다. 대헷.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유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다. 궁에 들어온 것은 16이었다. 집이 가난했다. 오라버니 셋세, 어린 동생까지 있는 집에서 딸 하나를 궁에 들이는 건 비극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등을 밀었다. 아버지는 끝내 배웅을 나오지 않았다. 궁에 들어와 맡게 된 자리는 서고였다. 운이 좋은 편이었다. 무거운 물건들 일도 험한 귀인의 비위를 맞출 일도 없었다. 그저 문서를 베껴 쓰고 기록을 정리하고 오래된 서찰을 분류하는 일이었다. 손에 먹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다. 유나는 영리했다. 읽은 것은 잊지 않았다. 본 것은 기억했다.
하지만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게 살아남는 방식이라는 걸 궁에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깨달았다. 말하는 자가 먼저 죽는 곳이었다. 아는 척하는 자가 다음으로 죽는 곳이었다. 그러니 모른 척했다. 보아도 못 본 척했다. 들어도 못 들은 척했다. 기록만 남기고 존재는 지우는 삶. 그렇게 3년을 살아남았다. 문제가 생긴 건 그달의 야간 당직 때였다. 원래 당직이 아니었다. 같은 방 궁녀보기가 몸이 좋지 않다며 대신 서달라 했고 유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보기는 종종 그렇게 했고 유나는 종종 들어주었다. 별 생각 없는 호의였다. 후회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서고는 고요했다. 하급 궁녀 혼자 지키는 서고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촛불 하나가 기름 타는 소리를 냈다. 유나는 졸음을 참으며 문서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낮에 정리하다 만 왕의 하사 문서들이었다. 그때 툭 소리가 났다. 책 더미 사이에서 서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나는 손을 멈췄다. 봉인이 되어 있었다. 왕의 붉은 인장이 눌려 있었다. 이런 서찰이 여기 끼어 있을 리가 없었다. 손이 굳었다. 주워서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열어보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왕의 인장은 이미 조금 벌어져 있었다. 누군가 한 번 뜯었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보였다. 손이 닿자 종이가 펼쳐졌다. 짧은 내용이었다. 몇 줄이었다. 유나는 내용을 읽었다. 그리고 손이 굳었다. 문서에는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다. 전 병조판서 임종화. 그 이름은 유나도 알았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다. 영모에 연루되어 3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다. 기록에도 그렇게 남아 있었다. 사형, 가문 패족, 역사에서 지워진 이름. 그런데 문서에는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 아니, 살아있는 것처럼 적혀 있었다. 거래 내용이었다. 무언가를 주고받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물목과 장소가 적혀 있었다. 죽은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거래였다. 왕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내용이었다. 유나의 손이 떨렸다. 마지막 줄을 읽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문서 끝에 찍힌 인장. 왕의 것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인장이었다. 누군가 왕인 왕이인을 흉내낸 것이었다. 하지만 서고에서 3년을 보낸 유나의 눈엔 달랐다. 인장의 피랍이 달랐다. 글자 회계 방향이 달랐다. 진짜가 아니었다. 왕의 이름을 빌려 누군가가 따로 거래를 벌이고 있었다. 유나는 서찰을 내려놓았다. 손이 땀에 젖어 있었다. 보지 말았어야 했다. 그 생각이 뒤늦게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이후 유나는 느끼기 시작했다. 복도를 걸을 때 등 뒤에서 시선이 닿는 느낌. 서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누군가 바깥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몸이 싸늘해지는 순간들.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며칠이 흘렀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밤. 서고 문이 열렸다. 사람이 들어왔다.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촛불 앞에 선 그의 얼굴이 보였다. 좌승지 강희현. 항상 온화한 얼굴을 한 사람이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려 했다. 그가 먼저 말했다. 그걸 봤구나. 다른 말이 없었다. 설명도, 이유도, 거짓 위로도 없었다. 단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강희현은 좋은 사람이라는 평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평이 있었다. 궁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몰랐다. 강희현은 그 대부분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부드럽게 말했다. 궁녀가 실수로 문서를 엎질렀을 때도 언성 하나 높이지 않았다. 하급 관리가 보고를 잘못 올려도 그 앞에서 망신을 주는 법이 없었다. 항상 적당히 웃고 적당히 이해하고 적당히 용납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걸 인품이라고 불렀다. 유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서고에 가끔 들르는 그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 그는 늘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다. 궁녀 따위를 눈여겨볼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히려 안심이 됐다. 좋은 날이 이름만 아는 높은 어른.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그걸 봤구나. 그날 밤 그 말이 나왔을 때 유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다. 아니, 알았지만 받아들이기 싫었다. 나리. 저는 그저 떨어진 서찰을 집어. 알아. 그가 끊었다. 조용한 목소리였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게 더 이상했다. 누군가를 해치러 온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분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먼저 알아챘다. 다리가 떨렸다. 강희현은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촛불 주위를 도는 것처럼 여유 있게 걸었다. 서고에 쌓인 문서 더미를 손끝으로 가볍게 쓸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유나 앞에 멈췄다. 마주 선 거리가 불과 한 걸음이었다. 그 눈을 보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 항상 부드럽게 웃고 있는 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아무것도 없는 눈이었다. 감정을 지운 눈이 아니라 애초에 감정이 없는 눈이었다. 기름 한 점 없는 마른 돌처럼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는 눈이었다. 그 눈으로 그는 유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벌레를 보는 눈이었다. 죽이면 그만인 것을 보는 눈이었다. 무서운가? 그가 물었다.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서우면 무섭다고 해도 되네. 그 말투가 가장 소름이 돋았다. 친절한 척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진짜로 아무렇지 않았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에게는 그만큼 일상이었다. 감추지도 과시하지도 않았다. 그냥 해야 할 일이고 하면 되는 일이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등이 책장에 닿았다. 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쥐어짜듯 간신히 말을 이었다.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맹세코 아무에게도. 맹세. 그가 낮게 따라 말했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처음으로 소리 있는 웃음이었다.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그냥 어처구니 없다는 웃음이었다. 사람이 맹세 한마디로 목숨을 건지려 한다는 것이 우습다는 듯한. 맹세가 무슨 소용인가. 그가 말했다. 살아있으면 언제든 말할 수 있지 않나.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유나의 세계가 무너졌다.
살 길이 없었다. 빌어도 안 되고 도망쳐도 안 되고 맹세도 소용없었다. 처음부터 살려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유나는 그걸 그 눈을 보는 순간 알았다. 그래서 뛰었다. 살아야 했으니까. 살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결국 그날 밤 그 돌바닥 위에서 입 한가득 피 맛을 머금은 채 유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람을 믿었었다. 그게 제일 억울했다. 강물은 차가웠다. 한겨울은 아니었지만 밤의 강물은 달랐다. 낮 동안 햇볕이 데운 온기 같은 건 밤이 되면 남아있지 않았다. 그냥 차가웠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였다. 유나는 그 안에 잠겨 있었다.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었다. 어두웠다. 물소리가 들렸다. 몸이 흘러가는 게 느껴졌다. 그게 다였다. 칼에 베인 자리가 어딘지도 몰랐다. 아프지 않았다. 아픔을 느낄 정신이 없었다. 그냥 흘러갔다. 강물을 따라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홍씨 노파는 새벽 일찍 강가에 나왔다. 상단에 물품을 실은 배가 오기 전에 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다. 강가 모래밭에 뭔가 걸려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다. 여자였다. 숨이 있었다. 가느다랗게 간신히.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노파는 잠시 생각했다. 걷어들이면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궁 근처에서 이런 꼴이 된 여자라면 이유가 있는 법이었다. 이유가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그 이유까지 따라오게 마련이었다. 그래도 거두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숨이 붙어 있었으니까. 그것뿐이었다. 유나가 눈을 뜬 것은 닷새 후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천장이 낯설었다. 냄새가 낯설었다. 자신이 누군지도 여기가 어딘지도 잠깐 몰랐다. 그리고 기억이 돌아왔다. 발목이 잡히던 감각. 돌바닥에 얼굴이 닿던 충격. 강희현의 눈. 그 차가운 눈. 눈물이 났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다. 노파 홍씨가 죽을 들고 들어왔다. 살았네. 그 한마디였다. 신기하다는 뜻도 아니었다. 다행이라는 뜻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목소리였다. 유나는 한참 울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알아. 홍 씨는 죽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러니 내가 건진 거야. 있는 사람이었으면 건드리지도 않았지. 서유나는 죽었다. 아니, 죽어야 했다. 아니, 죽은 것으로 해두어야 했다.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끝이었다. 강희현이 다시 찾아올 것이었다. 이번엔 강물에 버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었다. 유나는 누워서 생각했다. 길게 오래 생각했다. 서유나는 죽었다. 지워졌다. 기록에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럼 이제부터 누가 되어야 하는가? 서은결. 이름을 정한 것은 그로부터 반달 후였다. 기존의 이름과 비슷하게, 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홍 씨의 상단에 몸을 붙였다. 처음엔 자빌이었다. 물건 나르고 장부 정리하고 거래처에 심부름 가는 일이었다. 하지만 유나의 안이 은결의 손엔 먹물이 배어 있었다. 읽었고 샜고 기억했다.
석 달이 지나자 홍 씨가 따로 불렀다. 그날부터 은결은 상단 일을 진짜로 배웠다. 어떤 정보가 돈이 되는지, 어디서 누가 무엇을 거래하는지, 권력자의 입이 가장 해퍼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어느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궁에서 3년을 보낸 것이 쓸모가 있었다. 읽고 듣고 기억하고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무기가 되었다. 몇 년이 흘렀다. 사람들은 서은결을 두고 말했다. 귀신 같다고. 한 번 만난 사람의 약점을 귀신같이 집어낸다고. 거래에서 진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웃는 얼굴로 앉아 있지만 그 눈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은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눈 뒤에 있는 게 뭔지 알고 싶냐고. 복수라고. 딱 하나뿐이라고. 강희현. 그 이름을 가슴 속에 매일 새겼다.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너무 선명해서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저 그날이 오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좌승지 강희현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를 가졌다. 여전히 적당히 웃었다. 여전히 그 눈은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양 권력의 지도에서 그의 자리가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었다. 몇 년 새 경쟁자들이 사라졌다. 그것도 깔끔하게, 흔적 없이. 강희현이 직접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그 주변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일어났다.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선 사람. 더 올라가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다. 한양 상단의 핵심 거래처 몇 군데가 동시에 흔들렸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돌았다. 어느 권력자의 뒤가 깔끔하지 않다는 이야기.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 정보의 출처가 하나로 모였다. 서은결. 강희현의 귀에도 그 이름이 닿았다. 그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상단 여자 하나가 정보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귀찮은 존재이긴 하지만 제거하기엔 이유가 부족했다. 그냥 흘려들었다. 그리고 은결이 먼저 찾아왔다. 거래를 제안하는 서찰이었다. 정중했다. 구체적이었다. 강희현이 필요로 할 만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가 서찰을 읽으며 눈썹을 올렸다. 정보의 질이 좋았다.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 여자 어디서 이걸 구했는가? 처음으로 관심이 생겼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것은 그로부터 보름 후였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주막의 안방이었다. 조용했다. 은결이 먼저 와 앉아 있었다. 강희현이 들어왔다. 은결은 고개를 숙였다. 어렵게 오셨습니다. 나리. 강희현은 자리에 앉으며 은결을 보았다. 보통 사람과 다른 첫인상이었다. 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웃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뭔가를 읽고 있는 눈이었다. 상단에 있다 들었소. 네. 작은 일을 합니다. 정보를 파는 일이 작은 일인가? 사고 파는 건 세상 어디서나 있는 일이지요. 강희현은 잠시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있소. 찰나였다.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은결의 심장이 뛰었다. 5년이었다. 강물 속에서 죽어가던 몸으로 살아남아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눈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차갑게 아무것도 담지 않은 눈. 5년 전 그 밤과 똑같은 눈.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은결은 담담하게 웃었다. 아니요.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 뵙습니다. 나리. 강희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모르겠다는 눈이었다. 어딘가 걸리는 게 있지만 잡히지 않는다는 눈이었다. 은결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기억해라. 천천히 기억하게 해줄 테니. 결정적인 날은 뜻밖에 왔다. 왕의 생신을 맞아 궁에서 연회가 열렸다. 대신들과 고관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서은결은 상단을 대표해 그 연회에 들어갔다. 합법적으로 초청장이 있었다. 홍씨 상단은 몇 해 전부터 궁에 물품을 납품하는 주요 거래처였다. 상단 대표가 연회에 참석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아무도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다. 연회장은 화려했다. 초와 등불이 수백 개 켜져 있었다. 비단 의복을 차려입은 권력자들이 가득했다.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섞여 울렸다. 은결은 그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상단의 여인으로서 예의 바르게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보고 있었다. 강희현이 어디 앉아 있는지, 왕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부 보고 있었다. 연회가 한창이었다. 강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왕에게 술을 올렸다. 능숙하고 부드러운 동작이었다. 왕이 웃으며 받았다. 대신들이 환호했다. 그 순간 은결이 일어났다. 주위가 잠시 술렁였다. 상단 여인이 왜 일어서는가 하는 눈들이었다. 은결은 소매 안에서 봉인된 문서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죽은 사람의 기록입니다. 목소리가 연회장 안을 쩌렁하게 채웠다. 웃음소리가 멎었다. 음악이 멎었다. 수십 개의 시선이 모였다. 은결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서를 펼쳤다. 내용을 읽었다. 죽은 것으로 기록된 전 병조판서 임종화와 이루어진 거래 내용. 왕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나 왕의 인장이 아닌 위조, 인장이 찍힌 문서. 수년에 걸쳐 권력을 사고판 기록.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거래의 실제 주체. 좌승지 강희현. 왕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강희현이 일어섰다. 그건 조작이요.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항상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를 가진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도 불분명한 여인이 들고 온 문서를 조작인지 아닌지는 은결이 끊었다. 조용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왕의 눈이 강희현에게로 향했다. 강희현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문서는 하나가 아니었다. 은결은 두 번째 문서를 꺼냈다. 세 번째 문서를 꺼냈다. 각각 다른 시기, 다른 거래처, 다른 경로로 이루어진 기록들이었다. 하나하나가 맞물렸다. 거짓으로 꾸미기엔 너무 정교했다.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이 여인이 어디서 이걸? 저는 은결이 말했다. 서고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순간 강희현의 눈이 달라졌다.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은결은 그 눈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소매를 걷었다. 왼쪽 팔뚝. 깊게 패인 흉터가 드러났다. 칼에 베인 자국이었다. 아물었지만 지워지지 않은 자국이었다. 5년이 지났어도 흰 선처럼 선명하게 남은 자국이었다. 연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은결은 흉터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다. 죽은 줄 알았습니까? 날이. 말이 아니었다. 선고였다. 강희현의 입술이 움직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강희현은 사라졌다. 아니, 지워졌다. 이름도, 기록도, 흔적도, 권력도, 관직도, 집안도 완전히 깔끔하게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확히 그가 서윤아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연회를 기억했다. 그리고 그 연회에 서 있던 여자를 기억했다. 소매를 걷고 흉터를 드러내고 목소리 하나 떨지 않고 서 있던 그 여자를. 죽지 않은 기록. 지워지지 않는 증거. 끝내 돌아온 사람. 서은결. 죽지 않은 궁녀. 그녀의 이름은 이번엔 지워지지 않았다.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떨어진 서찰 하나 주었을 뿐인데 강물에 버려지잖아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살아서 돌아왔고 버티고 버텨서 그 차가운 눈의 남자 앞에 당당하게 소매를 걷어붙였잖아요. 그 장면에서 저 혼자 박수 쳤습니다. 요즘 세상도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 말 못하고 증거가 있어도 힘이 없으면 지워지고. 그래서 더 이 이야기가 통쾌한 것 같아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유나가 보여준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하나랑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야담의 연료가 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